드라마 전원일기는 20여 년 전 종영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그리움을 자아냅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는 전원일기 출연진들이 나와 그 당시 일화를 꺼내며 추억을 소환했는데요. 이계인이 출연한 방송편에는 전원일기에서 이장과 개똥 아빠로 각각 출연한 신명철과 이창환이 등장했습니다. 긴 시간 왕래가 없었던 전원. 패밀리는 이들의 반가운 등장에 크게 기뻐하며 감격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71세의 막내가 된 이계인은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맨발로 고김수미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죠. 이때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원일기에서 당시 이창환과 부부로 호흡을 맞춘 개똥 엄마 이상미였습니다. 이계인은 이상미의 모습에 크게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수근 안 왔냐라고 기대하며 사심성 발언을 남겨 웃음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날 이상민은 이계인과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는데요. 이상민은 이계인에게 양평에 오니까 오빠 생각이 많이 났어. 우리 양평에서 촬영할 때 여기서 많이 잤잖아 라고 말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를 들은 김용건은 둘이 잤어? 너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분명하게 말해라라며 이계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에 이계인은 말을 잇지 못하며 양평에서 나만 잤냐? 다 자지 않았냐? 라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상민은 이에 더해 많이 자기도 했지만 야밤에 추억이 많아. 오늘 다 이야기할 거다 라고 쐐기를 박아 이계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건은 야밤에 추억이 많다? 많이 잤다? 대체 무슨 말이냐라며 해명을 요구했고 결국 이계인은 잘 모르겠다라며 주랭랑을 쳐 다시 한번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유머가 넘치는 이계인이지만 그에게도 실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계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어릴 때 미술에 꿈이 있었던 그는 중학교 내내 미술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미술부에 들어갔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2학년 때 연극부로 바꾸게 되는 바람에 연극부에서의 연기 활동으로 배우의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 고교 졸업 후 잠시 연극을 하다가 본 탤런트 시험에 금방 합격하여 상업배우가 되었습니다. 수사반장 등에서 범인 역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한때 멜로 영화에서 주연 또는 개성 넘치는 악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수사반장에 출연하던 시절에 절친한 선배를 따라 갈비집에 갔다가 자기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사기꾼으로 오해한 갈비집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극을 찍을 당시에 민속촌에서 자다가 밤에 혼자 남아 피칠갑을 하고 뛰어 도망쳐 나온 적이 있다고. 게다가 민속촌 수위 아저씨가 귀신인 줄 알아 기절했다고 하네요.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겁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1984년에 비운의 권투 선수 김득구를 소재로 한 울지 않는 호랑이에 출연했으나 한동안 TV 출연이 거의 없게 되어 체육관도 운영했습니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밤무대에도 꽤 많이 나갔고 방송 섭외는 배우 이미지를 버리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그나마 다시 방송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연기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도 목소리가 걸걸한 걸 이용한 희화화된 코믹 연기로 90년대에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주택복권 추첨으로 유명하던 쇼 특급열차 같은 데서 개그맨들과 사극 콩트도 했었고 서세원, 김미화가 진행하던 예능 프로그램 속 콩트도 자주 나온 탤런트와 개그맨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텔개맨의 원조입니다. 당시에는 배우 자존심을 버렸다며 지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역할들이 하나같이 목소리와 표정으로 화내는 척 오버만 하고 실제로는 멍청하거나 허접한 행동만 하는 동네 아저씨 역할로 웃음을 주다 보니 영화 배우가 나이 50이 다 되어 가는데 전극도 아니고 코미디에서 그런 연기를 하냐는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계인의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어 노년 이후에도 쉽게 예능에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사실 젊었을 때는 표독스러운 이미지만 강하고 허당스러운 이미지나 친근하게 허세스러운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일 때는 화를 잘 내는 아저씨 역할, 일반인이 아닐 때에는 흉악한 사람이거나 배신하는 높으신 분이 다였는데요. 그냥 깡패 배우, 나쁜 놈 연기만 하는 배우의 이미지 정도였죠. 사실 그나마 불쌍한 역할인 허준에서의 농사꾼 역할도 사실 자기 욕심으로 허준을 낫으로 찔러 죽이려 하며 협박하는 나쁜 놈 역이었습니다. 평소 권투, 싸움 등 과격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마초 기질이 다분하지만
의외로 텃밭에서 키우는 닭을 애지중지하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기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악역 이미지 배우일 때도 종종 몇몇 드라마에서 선하거나 순진한 역할의 조단역을 한 적이 있고, 이 역시 악역 이계인이나 코믹 이계인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느껴질 만큼 매우 잘 소화했었습니다. 이후 전원일기의 노마 아버지인 귀동희 역으로 복귀했고, 2000년 태조왕건 이후 개성 넘치는 조연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주몽의 인기에 힘입어 그의 인생 최초 팬미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팬미팅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감격과 감사의 감정이 함께하여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일밤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더 많이 출연했으며 김은국, 김응수 등과 함께 예능에서 철없는 중년 아재 캐릭터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인데요. 이계인의 최고 기믹은 뻥토크로 아재 특유의 허세 섞인 에피소드를 자랑스럽게 풀어내는 것으로, 특히 맨손으로 멧돼지 때려잡은 1, 2 대표적입니다. 낚시터에서 맞닥뜨린 멧돼지를 두들겨 패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하도 안 쓰러져서 밤을 꼴딱 샐 때까지 계속 때려서 결국 제압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양팔 길이가 다르다고 진지하게 주장했었죠. 하루는 낚시를 갔다가 붕어를 잔뜩 잡아서 차에 싣고는 집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그런데 차에 실은 물고기를 깜빡 잊는 바람에 붕어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를 유발했고, 주민들이 차에 시체가 실려 있다고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낚시를 즐겨 했던 이계인은 80년대엔 촬영 스케줄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낚시를 하러 갔으며, 잡아온 붕어들을 MBC 여의도 사옥 로비 수족관에 풀어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가 잡아놓은 붕어가 자그마치 100여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김은국이 한평생 불교, 해병대, 축구에 꽂혔다면 이계인은 닭, 낚시, 권투에 꽂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교통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달라 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탤런트임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몰래 귓속말로 나 이계인인데 라고 작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웃으면서 자기 동료한테 큰 소리로 야, 이 자식 지가 외계인이래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억울하게 약식 기소가 되어 판사 앞에까지 가서 섰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판사 앞에서 그럴 뜻은 없었고 담당 경찰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라고 사정사정했고, 결국 교통위반건만 벌금 3만 원 형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근데 마침 돈을 가진 것이 없어서 동생에게 3만 원을 보내라 했고, 동생과 이 이야기로 매번 투닥거린다고 합니다. 의외로 성대모사에 능해서 최불암의 성대모사를 매우 잘한다고 하는데요. 최불암조차 본인이 해보라고 시켜놓고 이계인이 진짜 하자 껄껄 웃으며 너네 흉내내는 만큼만 연기해봐라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김신영이 이 사람의 성대모사를 도플갱어 수준으로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때 김신영이 했던 코너 행리마에서 특별 출연도 했으며, 김신영도 이계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공채 동기인 고두심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끔 이계인이 오늘은 일하기 싫다고 징징대면 고두심이 차를 몰고 와서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라디오스타에도 고두심과 함께 출연했는데요. 고두심이 그를 부르는 별명은 개팔이었죠. 최수종과 각별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하이라가 미우새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최수종과 하이라의 비밀 연애 당시 동료 연예인들 중 유일하게 연애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공채 동기인 박정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40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이계인은 박정수의 면전에서 짝사랑의 비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계인은 박정수가 참 예뻤다.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나고 박정수 얼굴만 보면 빨개질 정도로 짝사랑했다고 밝혀 주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에 송은이가 당시에 고백은 하셨냐? 고 묻자 이계인은 고백하면 신고할 것 같았다고 답해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박정수가 이계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MBN 전현무 계획에 게스트로 출연한 박정수는 전현무가 연기한 지 몇 년 되셨냐고 묻자 박정수는 내가 72년도 입사다. MBC 오기다. 동기가 여자는 두심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현무가 답변을 듣다 웃음을 터뜨리자 박정수는 내가 두심이라고 하면 다 웃더라라고 의아해했는데요. 전현무는 고두심 선생님을 두심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탑했죠. 이에 박정수는 두심 선생님하고 이계인 선생님하고 계신다라고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전현무는 이계인 선생님은 맨날 우리 정수라고 했다. 진짜 짝사랑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박정수는 그랬다더라고 탑했습니다. 박정수는 자기가 그때 나를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한다. 나는 전혀 기억도 없고 걔는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다. 그때는 학교 다니랴 방송하랴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무는 아무리 바빠도 마음에 드셨으면 눈에 들어오셨을 거다라고 말했고 박정수는 그렇겠지라고 공감해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입담 및 엉뚱한 답변 등으로 출연했다 하면 평타 이상 활약은 꼭 보여줄 정도로 예능감이 출중합니다. 특히 그가 상상 플러스에서 답으로 내놓은 까다롭다. 까라면 끼는 역대 최고의 오답으로 두고두고 회자받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뻥 토크로 웃음을 유발하여 재미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은 그에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인에게 결혼 사기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당시의 사실혼 관계이기는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이에게 물어봐도 아는 언니, 집에 갔다, 친구 집에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안 되어 보였는지 아내의 조카가 하루는 울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조카가 이내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는 너무 나쁜 이모다라며 사실은 이모가 다른 남자와 10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같이 살던 남자가 부도를 당하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이계인과 결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추적을 해서 결국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계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봐달라고 사정했고, 이계인은 그저 집으로 돌아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는 그 일을 겪고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이혼의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 했던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작품 속에서도 비호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문제로 이혼을 했을 것이라 당시에 추정했습니다. 이후 1997년 10살 연하인 두 번째 아내와 재혼의 가정을 꾸렸으나 또 이혼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는 헤어졌지만 남겨진 아들과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그는 한 방송에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남녀가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실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너하고 나하고는 찹쌀떡 인연인가 보다 그랬어요. 양자라고 하면 걔가 울어요. 같이 살았고 키웠어요. 유치원 때 내가 얘를 버리면 어떻게 성장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많았지만 절대 넌 안 버릴게 해서 대학 졸업까지 30년 넘게 함께 했어요. 누구보다 잘 키웠다고 자부하고 잘 자라줬어요. 쇼트트랙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몸도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이 잘 자라준 게 정말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해피선데이에 출연했을 때 2007년에 아들이 20살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때 당일 고정 출연자 대신 나왔던 황보혜정이 관심을 보이며 갑자기 제가 28살인데 아드님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않겠냐? 고드립을 치자 이계인이 내 아들인데도 괜찮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황보가 그렇다고 답하자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라고 말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고 하며 김보성이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권투나 남자다운 이미지 때문인지 10여 년 이상의 후배인 김보성과도 절친하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김보성이 아는 형님이라는 방송에 나왔을 때 본의 아니게 이계인을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나보고 허세다, 허풍이다라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이계인 선배님이 아니야. 라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강호동을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어떻게 선배님 이름을 언급하냐. 그건 이계인 선배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지라며 김보성이 비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계인의 이름이 기계음으로 지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진 출연자들의 입이 닭 그림 CG였는데요. 이는 이계인의 닭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수근이 이계인을 연상케 하는 성대모사를 해서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계인은 과거 동치미 방송에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
옛날에 내가 볼 땐 사기 결혼이었는데 성립이 안 된 적이 있었다.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혼자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 세월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게 지나고 보니 혼인신고 안 한 게 좋구나 싶었다. 혼인신고를 했으면 내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그 여인이 꼭 따라다니지 않나.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지금 재혼한 부인은 우정과 의리와 애정이 다 있다.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싶다고 말하자 박수홍은 궁금한 게 탁장도 있고 큰 집이 있지 않냐. 부부로 하면 공동명의가 세금도 덜 내고 좋은데 지금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경제적인 문제 공유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계인은 아내가 욕심내면 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별로 욕심이 없다. 본인도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끼리 의리, 애정, 우정이 있으면 쭉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임예진이 전원주택이 이계인 명의고 일산 아파트는 부인 명의 아니냐. 전혀 안 해준 게 아니다. 얼마나 잘 챙기는 데라며 거들자 이계인은 욕심도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임예진은 나 같으면 전원주택도 반은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고난이 끝이 나나 했지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2019년 갑자기 마비 증세가 와서 반려견에게 밥을 주려다 쓰러졌습니다. 기어서 집까지 갔고 이후 독고 영재가 도와주며 입원을 권유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병원에서 8시간 정도 대수술을 했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전신마비가 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해서 곧바로 수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정하던 낚시와 술을 끊을 정도로 그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술 후 1년 반 동안 수입이 10원 한 장 없었다고 밝히며 연기자의 인생은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촬영 중 말에서 떨어진 후유증 때문에 몸에 마비가 와서 척수에 대수술을 받았던 것인데요. 후유증이 심해 TV 출연이나 연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가을에 히든싱어 7의 건강한 모습으로 패널로 출연한 것으로 보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회장님 네 사람들의 고정 출연하며 프로그램도 막을 내렸습니다. 2025년 초에는 특종세상 정대홍이 전원일기에 같이 출연했던 이계인을 만났습니다. MBN 특종세상에서는 배우 정대홍이 출연해 고 김수미를 그리워했는데요. 전원일기 노인 3인방 중 김노인 역을 맡아 김수미와 호흡을 맞춘 바 있는 그는 2달 반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안에만 갇혀 있었다. 말이 그렇지 송장이었다.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면 이건 생명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라며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정대용은 최근 화장실에 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됐다고 하는데요. 정대용은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건 생명 자체가 끝난 거구나.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정대용은 이계인을 만났고 최근 세상을 떠난 김수미를 언급했습니다. 수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소식을 전한 그 형이 농담을 하도 잘하니까 농담인 줄 알았다. 나는 대구까지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계인과 먼저 떠난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정대용은 안타까운 게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지 않았나?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죠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배우 김수미의 봉안당을 찾은 정대용은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떠나다니. 김수미님을 좋아하는 그런 영감탱이였잖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냉정하게 하면 섭섭하잖아. 선배님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와서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찾은 듯한 이계인인데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의 앞에 시련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